아까 이제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시세를 3억짜리를 2억 7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10% 싸게 샀다고 쳤을 때 이게 나중에 2년 뒤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2년 뒤에 이 3억짜리가 2억 5천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고 그 동네 부동산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내가 싸게 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지역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3억짜리가 2억 7천에 샀지만 3억짜리가 2억 5천이 되는 게 아니고 3억 5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고르면 훨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는 경매라고 하면 뭔가 법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일반 매매보다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아까 쉬운 것만 하면은 권리분석이나 이런 거는 2, 3초면은 끝나거든요. 그런 게 경매 물건의 80%, 9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경매는 명도 같은 거, 그러니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 이런 것도 막 옛날에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이게 안 좋은 일이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잘못하면 돈 날린다, 뭐 1억 날린다, 2억 날린다, 이런 유튜브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어렵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별거 아니고, 저희 오늘 낙찰받은 수강생도 딱 지금 3주 됐거든요. 강의 수강하신 지 3주 만에 지금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도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매 학원 예전에 이런 것들 하면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알려주시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법부터 시작해서 권리 분석을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알아야 되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레벨을 올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는 처음 실행을 쉬운 걸로 먼저 수익을 내보면 그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첫 시작을 안 깨면은 시작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거는 40건 이상 했고 수강생분들 거 포함하면 거의 200건 가까이 했거든요. 아파트 명도만. 명도가 잘 안 되면 강제집행이란 걸 해요. 강제집행은 진짜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작업인데 강제집행한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확률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희박하지만 그 강제집행마저도 협상이 안 돼서가 아니고 안에 살고 있던 분이 짐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거든요. 강제집행을 해서 그 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딱 한 번 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제 사례에서도 강제집행 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말에 명도 협의가 잘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도 난이도가 최하입니다. 이사비만 적당히 들이면은 서로 협의가만 잘 되면은 그냥 나가세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두려움은 없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건물이나 상가, 임차인들 있죠. 임차인들이 돈을 많이 들인 경우, 여기에. 그 돈을 못 받고 나가니까 명도 조항이 센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주 갑질 뭐 이렇게 기사 많이 떠가지고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막 소송하고 뭐 싸우고, 예전에는 뭐 도끼 뭐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그런 사례가 잘 없다. 왜냐면 아파트는 그냥 이사비만 받고 적당히 나가실 준비가 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이랑 지금 그 용산, 그 다음에 서초만 지금 서울에서 상승률에서 더 높게 상승했어요. 실제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기도 하고, 뭐 원베일리나 이런 거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한남도일도 마찬가지로 고급화가 돼 있는 주택들은 이미 신고가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얼죽신, 뭐 얼어 죽어도 신축. 사실 이 현상은 부동산 상승기 초입에 매번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현상의 시점을 조망하면은 실제로 그 상황만 보면은 이제 신축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길게 보면은 다시 구축,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그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만 오는 시점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이제 신축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구간 중에 하나인 거고, 신축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신축만 살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50억, 60억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많이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수요들은 또 다른 데 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심해질 거라 생각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벌어지진 않다.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벌어졌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서울에는 사실은 지금 투자 수익은 안 나와요. 냉정하게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투자로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도 그렇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자산 방어의 목적, 내가 현금이 좀 넉넉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안 오르게끔, 그래 내가 실사용 목적이 있는 분들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투자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수익 내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 돈이면은 그냥 진짜 차라리 건물을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매로 투자할 게 널렸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로는 어렵지만 양극화는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렵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방이나 이런 데 광역시급 인구수가 100만 이상인 애들은 아직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들은 여전히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도 나중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대출 규제니 뭐니 해서 투자 수요를 막아놓은 거 있지만 결국에 그것도 언젠가는 풀릴 때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했을 때 지방에 아직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해져 있고 그냥 수요와 공급이 여전히 서울처럼 부족할 곳들이 지방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왜냐면 요 사례를 좀 얘기 드리면 전라도에 전주라는 도시가 있으면 우리 그 전주는 뭐 관광지로 많이 가죠. 비빔밥 먹고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주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럼 의아하잖아요. 아니 인구 소멸 지방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전주만 인구 소멸을 비껴가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럼 이 가격 오른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요. 서울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그마다 다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지금 거의 근 3, 4년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던 거고, 전주도 이제 서울 떨어진 것처럼 30%씩 막 떨어졌으니까 그 가격도 회복하는데 워낙 그 공급이 없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좀 빨리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방에 기회가 없나? 시드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5억, 10억씩 있나? 저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5억, 10억씩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상위 0.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드가 부족한 분들, 내가 소액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방에 여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분양이라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급 측면에서도 그런데 미분양이 쌓였다는 거는 애초에 지금 수요가 이 지역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매물들을 쳐내지 못하고 있다.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분양이 줄어든다?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어찌됐든 그 지역의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때 경매 물건을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쌓여 있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안 쌓여 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차피 가격적으로는 아마 메리트가 엄청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쌓여 있는 곳에서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들 가격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며 일반 매매로도 금매를 잡을 수도 있고 경매로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 쌓여 있다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아무래도 특히 그걸 경매로 보시면 훨씬 더 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